세상에 포기해도 괜찮은 생명이 어디 있을까? 게다가 누구보다 삶에 있어 열심이었을 그들에게 닥친 불행이기에 의료진들은 더더욱 마음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저희 관찰 카메라 1번쌤이 누구요? 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헬기인가요? 올라가면 되나요? 네, 헬기요. 관찰팀을 찾는 의료진의 다급한 호출. 부랴부랴 카메라를 챙겨 뛰어가는 1번 요원. 관찰대회에 없던 헬기 출동 요청이 들어왔다. 그 말인즉 위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뜻. 출동하는데요. 가셔야 합니다. 정선인데요. 정선이요? 네, 가슴 통증 환자분이신데 출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요. 네네네. 지금 구름이 되게 낮아가지고. 어느 병원인가요? 정선병원이요. 같이 가면 되나요? 네. 갑작스런 헬기 출동에 잔뜩 긴장한 관찰팀과 달리 능숙하게 각종 장비들을 챙겨 출동 준비를 마친 응급구조사. 그렇게 그녀를 따라간 건물 옥상에서 마주한 헬기. 권역외상센터에 배치된 헬기의 정식 명칭은 닥터 헬기. 조종사와 부조종사, 의사와 응급구조사까지 총 4명이 탑승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돼요. 전화 오시면 바로 오시는 거예요. 당직이 다 있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바이스 올라오죠. 권역외상센터와 연결된 건물 옥상에 자리한 닥터 헬기. 닥터 헬기는 이곳 강원 지역을 포함해 전국 총 6곳의 권역외상센터에만 배치돼 있다. 의료진이 탑승하는 것이 일반 헬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의 환자나 위중한 부상자를 실어 나르며 이동 중 응급처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 헬기 안엔 각종 의료 장비들을 응급실 못지않게 갖추고 있다. 이게 벤틸레이션이고요. 환자 호흡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한테 이제 인큐베이션을 했을 때 이게 이동형 석션이거든요. 환자분, 네, 석션. 환자분 이게 소노라고 해가지고 가슴 쪽 심초음파나 때문에 하늘 위의 응급실로도 불리는 닥터 헬기. 이곳 강원 지역만 해도 헬기 도입 후 지난 5년간 무려 1000여 차례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하며 임무를 수행해왔다. 오후 12시 무려 80km나 떨어진 정선으로 닥터 헬기 출동. 하늘길로 20여 분 소요 예정. 약 1시간 전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환자. 1차 진단을 했던 병원에선 발견 당시 환자의 상태와 함께 추정 병명까지 적어 의료진에게 보내왔다. 의사의 문자 내용에 이어 이번엔 응급구조사가 무언가를 내미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가슴 쪽에 CT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대동맥 방지가 보여가지고 찢어졌어요. 심장에서 크게 나가는 혈관인데 거기가 일부 찢어졌어요. 오후 12시 20분 닥터 헬기 출동 접수 20분 만에 구급차와의 인계점 도착. 신속히 도착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응급구조의 시작.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 피가 새고 있는 이 환자의 경우는 응급 환자 중에서도 3대 중증으로 분류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 헬기 이륙과 동시에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환자분 혈압 한 번만 더 잴게요. 지금 이 순간 헬기 안은 작은 소생실. 그런데 그때 의식이 불안정하던 환자가 갑자기 몸을 움직이더니 급기야 구토 증세를 보이는데 촌각을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나흘 갔던 40여 분이 지나 권역외상센터로 돌아왔다. 오후 12시 40분 응급 환자 권역외상센터에 무사히 도착. 보호자 오시면 빨리 섭외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외상소생실로 환자가 이송되자마자 의료진들이 모였다. 시정이는 이거 진짜 아파요?
아니요, 아직. 수술에 앞서 초음파를 비롯한 각종 검사들이 먼저 시작되고 이제 수술방으로 이동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다. 못 보고 있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사실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응급수술이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일단은 흉부외과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좀 이송 예정이고요. 국내에 사실 크게 많은 수가 있진 않거든요. 흉부외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현재 국가에서 권고하는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정원은 최소 20명. 하지만 고된 업무와 열악한 환경 탓에 지원자부터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 저희가 주로 다 서저리 파트거든요. 외과 쪽. 외과 쪽 사람들이에요.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또 뭐 정형외과, 응급의학과까지 해서 이런 쪽에는 사실 전공의들이 없어요. 전공의들이 거의 안 해요. 이제 서울에 뭐 몇 개 빼고는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전공의들 외과를 해도 외과에서도 또 외상외과는 또 기피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저거 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없어요. 이곳 권역외상센터만 해도 전문의들의 한 주간 밤샘 당직 횟수는 진료 과목 구분 없이 보통이 서너 번. 그마저도 혼자가 아닌 두세 명이 설 때가 많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씩 당직을 서는 이유가 한 명이 수술방에 들어가면 누가 밖에 있는 환자 봐야 되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도 봐야 되고 또 새로운 환자도 봐야 되고. 그럼 그 없으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한 명씩 쓰면. 결국 헬기로 이송돼 온 환자는 응급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됐다. 분명 불가피한 결정. 그럼에도 마음은 편치 않다. 걱정스럽죠. 왜냐면 저희 병원에서 됐으면 모르는데 안 돼서 가시는 거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계속 들죠. 그 환자는 잘 도착했는지 수술 잘 끝났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좀 마음에 걸립니다. 또 한 번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관찰팀도 한숨 돌리던 그 시각. 헬기에서 만난 응급구조사님이 관찰팀을 이끈 곳은 식당이 아닌 헬기팀 사무실. 그곳에서도 안으로 쭉 들어가 자리한 팀원들의 당직실로 안내하는데 메뉴는 여기도 배달 음식. 저기 뭐냐. 여기 밑에 식당 있잖아요. 아, 저희가 그 닥터에게는 지침상 여기 임실부터 일몰 시간에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안에서만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만 갈 수 있고요. 화장실만 가능한 거예요? 네. 저희가 막 우스갯소리로 막 요강까지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여기를 계속 지켜야 되는 그런 지침이 조금 세서. 헬기팀에겐 늦은 첫 끼, 네, 관찰팀에겐 외상센터에서의 두 번째 끼니다.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 후 겨우 뜨는 이 밥 한 술이 어찌 꿀맛이 아닐까마는 이마저도 녹록치 않을 때가 많단다. 진짜 밥 먹다가 전화 오면 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면은 웬만하면 안 시켜요. 왜요? 저희끼리 그냥 농담으로 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면을 시키면 출동 전화가 와요. 면을 시키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짬뽕을 먹고 싶어도 짬뽕 밥을 시키고요. 짬뽕 밥을 시키고요? 면은 갔다 오면 못 먹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오면 갔다가 다시 와서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요. 응급구조사는 병원에 있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현장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처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그 처치가 달라지고 다음 환자의 그런 아웃컴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네, 그런 중요한 사람이 돼서 뭔가 이렇게 환자를 더 좋게 살리고 뭐 이런 마인드로 갔던 것 같습니다.
후배님 아주 칭찬해. 열정 응급구조사가 밥 먹다가 알려주는 심폐소생술. 잘 보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명치까지 하고 이제 2분의 1 지점에서 아랫부분에 그냥 119 오실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와 깊이만 맞춰서 1분에 그럼 몇 번 정도 한다? 100에서 120 정도. 식사 후 다시 돌아와 관찰 버치캠 블랙 버튼을 누르자마자 앵글 안으로 흰 가운의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다. 응급소생실에서도 유독 몰려있던 사람들. 제일 합쳐서 내린 결론을 나에게 말해봐. 가만 지켜보니 앞에서 대화를 이끄는 사람은 응급의학과의 노영일 전문의. 피지컬도 하고 힐스도 했어. 그럼 뭐 같아? 호호, 무언가 질문을 던진 후 답을 요구하는 듯한데 꿀먹은 벙어리 마냥 대답들이 없자 실패. 계속 망설이고 있으면 환자가 잃는 거야. 이분들은 대체 누구고 이건 또 무슨 상황?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본과 4학년 이제 실습 저희 이제 내년에 의사 국가고시 보실 선생님들이요. 예비 전문의들을 바라보는 선배로서의 감회가 남다르단다. 제가 딱 10년 전에 이 자리였거든요. 그때 지금 과장님이랑 입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10년 전에 실습 때. 부장 찍으실 분이 있으신 거예요?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그러고 싶지 않네요. 그때 저희 과장님이랑 10년 전에 딱 요맘때 제가 저희 거 하겠다고 약속해서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안 지키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저희 과장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라서. 오후 4시 관찰 종료 1시간 전. 외상센터 전용 중환자실에서 외상외과 김명준 전문의를 다시 만났다. 어제 수술한 교통사고 환자를 살피러 왔다는데 아니 그는 무얼 보고 놀란 걸까? 관찰 종료까지 1시간을 남겨둔 오후 중환자실로 들어서는 외상외과 김명준 전문의를 다시 만났다. 바로 어제 수술을 마친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그가 무언가에 놀란다. 그리곤 얼굴 가득 화색이 도는데 의식조차 없던 환자에게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원래 지금 기계 호흡 하던 거 뿐만 아니라 호흡도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 어제 수술하셨죠. 이렇게 또 중환자분도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외상으로 온 환자들이 주로 중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중환자 케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초반에 어떤 처치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처치 이후에 환자를 이제 중환자들 잘 케어해서 또 회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